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 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국 서울대 교수. 예,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법무부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지명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대학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라고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젊은 학생들의 모임인데, 이 학생들이 조국 그러니까 참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같은 조국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인데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경스러운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대 이제 트루스 포럼 학생들이 조국이 대학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를 해라. 폴리페서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뭐 대학은 뭐하러 돌아오느냐, 차라리 정치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대자보를 붙였죠. 그랬더니 그 조국이 SNS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기분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용 잠깐 보시죠. 여기 나옵니다.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고 하면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학생은 트루스 포럼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 이게 비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진짜 그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비난을 한 거죠.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딱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좌파들아, 이거 보고 얘네들 좀 공격 좀 해라 라는 얘기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 애들은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딱 그 적시를 한 겁니다. 비난을 한 거예요. 타겟을 삼아서. 참 그래서 선생이 과연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그 글을 보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시켜드리죠. 조국, 영 인간성이 아닌 것 같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쪼잔하고 절대 손해 안 보는 딱 X라도 전형이다. 예, 이건 뭐 제가 그렇습니다. 법학 교수가 법리적 해석 안 하고 죽창과 같은 선동이나 하니까 제자들한테 욕먹는 거지 라는 글. 자기 비판한다고 저렇게 링크 건 거임? 수준 봐라.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는 게 참된 스승 아니냐? 저러니까 스승 취급 못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함.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이 아니란 이야기지. 예. 역시 뭐 젊은 친구들이 글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뼈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얘기는 뭐 이용훈 교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이제 그 중구청에서 노재팬, 화면에도 보입니다. 노재팬 배너를 이제 1,100개를 설치를 했다가 그 여론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당일로 철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호라고 그 중구청장이죠. 이게 원래 저 친노 두문정치 전략, 예전에 그 종편에서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두문정치 전략, 원래 그 누구죠?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철인가? 이철이가 이제 국회로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된 사람이 이제 서양호 저 사람인데, 서양호가 그 아주 얍삭하고 재빠르게 글쎄요,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재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너를 1,100개를 이제 중구청 관내에다가 이제 붙였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됐어요. 이게 친노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여권에서도 저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 이게 지금 반일이나 불매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구청장이나
구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거는 관제라는 게 이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게 아니고 관제 반일 운동이다라는 걸 이거 무의식 중에 이거 했다가 이게 여론에서 질타를 받으니까 바로 당일 철거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사진이 이게 지금 노재팬 설치하는 여기 보이시죠? 요 노재팬 설치하는 이 장면이 일본 방송에 나갔습니다. TBS 뉴스에 나갔어요. 이게 진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반일 운동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은연중에 정부가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주지의 사실이긴 합니다만 중구청장 공무원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정권에 아부하고 눈에 들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게 또 일본 방송에까지 나가는 바람에 이건 진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좀 창피한 이야기죠. 서양어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서양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인신 공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만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체, 문재인 정권 전체에 이제 불똥이 튀기 전에 이제 꼬리 자르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어에 대한 비난이 아주 지금 SNS상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처신을 잘하고 눈치를 잘 봐야 되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게 잔머리가 좋아서는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해야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인기 영합주의 그 다음에 누가 빨리 남의 눈에 더 오르내리느냐 이런 거 진짜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침묵 며칠 동안 이제 한 3일 됐나요? 3일간의 침묵을 깨고 지금 마지막 기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사는 이제 일본 기사를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만,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행위를 하고 국교 정상화 기반이 된 국제 조약을 깼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베 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배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날 만에 입을 열었다. 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먼저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온 거야 이제 국내에 나왔는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일간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아베가, 요구한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것을 지키면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다. 어쩌면 양국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을 문재인 정권에게 넘겼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 나와 있는 어떤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왜 지금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다고 이 국가 전체가 특히 대통령이라는 국가 리더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는 얘기의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전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호소카와 마사히코, 그 다음에 현 자민당 참의원 마스카와 루이시의 대담 중인데 그 대담 영상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은 화이트국에서 그룹 B로 이동할 뿐, 이번에 바꿨죠. 화이트 국가라는 명칭 그런 것보다 그룹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할 뿐이고 이 그룹 B에는 터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룹 B는 중국, 대만 등이 속한 그룹 C보다 우대국 대우를 해주는 그룹이다. 그룹 B는
화이트국과 마찬가지로 특별 일반 포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본의 수출업자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 건마다 심사하지 않고 화이트국 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간 한 번 심사가 가능하다. 사실상 화이트국과 동일한 대우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실무자 설명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실무자들도 이 제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카와 전 무역관리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소재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제 공급망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카와 전 무역관리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마츠카와 전 참의원은 이번 조치로 한국이 저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는 건 정말 이상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베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화이트 국가 이전에 그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보인다. 따라서 사용처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한국 정부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품을 했다고 한국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품한 물량은 전부 한국에 간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톤입니다. 120톤인데 반품을 한 물건의 양은 120kg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만 반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얘기가 다르니까 정상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증명서를 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용처를 확실하게. 그런데 한국 측에서 계속 그거를 묵살을 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그 G20 오사카 정상회담 할 전에 문재인에게 올 때 그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분명히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은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 아베 총리가 3대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이 모든 일의 발단입니다. 결국은 한국이 수입해간 물건들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항 그룹 B는 화이트국과 마찬가지고 증명을 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건마다 심사하지 않고 화이트국 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간 한 번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화이트국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데 조건은 증명을 확실하게 해달라 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한국은 전혀 반발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의 지금 경기를 일으키면서 무역 전쟁으로까지 비화를 시키고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증명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나 LG에 들어간 SK에 가는 세 가지 품목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다라는 증명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일본 측에서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앞으로 3대 품목에 대해서 그 재고 파악이라든지 수급 문제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본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한국에서 계속 반일 운동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반일 운동이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총선과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